프롤로그 가장 믿었던 두 사람. 믿음은 늘 가까운 곳에서 무너진다.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남편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도. 우리는 셋이 함께 웃었고, 함께 여행을 갔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 7년이 거짓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제일부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내 이름은 서윤. 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었다. 남편 민재는 성실했고 다정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나에겐 대학 시절부터 15년을 함께한 친구 지아가 있었다. 지아는 내 인생의 증인이었다. 내 첫 연애, 내 결혼식, 내 눈물. 민재와 지아도 잘 지냈다. 처음엔 그게 자랑스러웠다. 너네 남편 진짜 괜찮다. 지아야, 넌 왜 아직 결혼 안 해? 우리는 농담처럼 말했고 나는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제 입 어긋난 시선. 그날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다. 지아가 와인을 들고 왔다. 셋이 앉아 웃고 떠들다가 잠깐 부엌에 간 순간 거실에 둘만 남겨두고 돌아왔을 때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고 너무 조용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둘은 동시에 나를 보며 웃었다. 너무 동시에. 그날 이후 나는 자꾸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아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은, 민재가 유난히 옷을 신경 썼고 내가 출장 가는 날, 지아는 외로우니까 잠깐 들르게라고 했다. 그때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제3부 7년의 시작. 진실은 우연히 들려왔다. 민재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다. 샤워 중이었다. 알림이 떴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보낸 사람은 지아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메시지를 누르는데 3초가 걸렸다. 대화는 삭제되어 있었지만 짧은 문장 몇 개는 남아 있었다. 7년 전 그날 생각나. 그때 안 멈췄으면 지금 달라졌을까? 7년 전. 그건 내가 부모님 병간호로 지방에 내려가 있던 해였다. 민재는 바쁘다 했고 지아는 나를 위로하겠다며 자주 전화했다. 그때였구나. 나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제4부 확인. 나는 바로 따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공용카드 내역, 위치 기록, 지아의 SNS 사진 배경. 7년.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출장이라던 날, 둘은 같은 지역에 있었고 내 생일날 늦게 들어온 민재의 옷에 낯선 향수가 배어 있었다. 그게 지아 향수였다. 나는 그걸 선물해준 사람이었다. 손이 떨렸다. 제5부 되면 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불렀다. 우리 집. 지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들어왔고 민재는 어딘가 불안한 얼굴이었다. 7년이래. 내가 먼저 말했다. 둘의 표정이 굳었다. 7년이나 나를 속였대. 지아의 입술이 하얘졌다. 민재가 먼저 말했다. 그게 아니야. 언제부터야? 정적. 지아가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실수였어. 실수. 그 단어가 7년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이었어. 그런데 끊어내질 못했어. 나는 웃었다. 내가 있었는데?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죄책감이 들었어. 모순적인 말이었다. 제육부 배신의 구조. 민재는 말했다. 내가 힘들어하던 시기였어. 우린 그냥 위로하다가. 위로.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내가 힘들어서로 시작했다. 내가 부모님 병간호로 지쳤을 때, 내가 유산으로 무너졌을 때, 내가 우울증 약을 먹던 시기. 그들은 내 고통을 틈으로 삼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사랑했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무너진 건 결혼이 아니라 15년 우정이었다. 제7부 선택. 나는 이혼을 선택했다. 민재는 매달렸고 지아는 미안해를 반복했다. 하지만 7년은 용서로 덮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지아의 부모님까지 나를 찾아왔다. 한 번만 봐줘라. 나는 말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제8부 주변의 반응. 소문은 빨랐다. 공통 지인들이 알게 되었고 지아는 모임에서 사라졌다. 민재의 회사에도 이야기가 흘러들어갔다. 둘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서로를 선택하기엔 이미 관계는 너무 더러워져 있었다. 배신으로 시작한 관계는 햇빛 아래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재구부 진짜 이유. 이혼 초정 중. 나는 민재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왜 7년이야? 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처음엔 내가 돌아오면 끝낼 생각이었어. 그런데 내가 강해질수록 난 더 비겁해졌어. 그는 나보다 약했다. 그리고 지아는 그 약함을 이용했다. 아니, 서로 이용했다. 제10부 지아의 최후. 이혼 후 6개월. 지아가 나를 찾아왔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 그 사람이 나 떠났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내가 원한 거잖아. 지아는 울었다. 난 내 자리를 원했던 게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을 부러워했어.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질투했고 빼앗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제11부 나의 시작. 혼자가 된 집은 조용했다.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더 이상 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됐다. 나는 상담을 시작했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내가 번 첫 수익이 그 어떤 사과보다 위로가 되었다. 에필로그 7년의 의미. 7년은 길다. 하지만 영원은 아니다. 그 시간은 나를 속였지만 나를 끝내지는 못했다. 배신은 나를 망가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나를 깨웠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가장 무서운 건 배신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잃는 일이라는 걸. 제12부 법정에서 드러난 7년. 이혼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숫자의 싸움이었다. 7년. 그 시간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지속적 관계, 계획적 은폐, 공동 기만.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민재는 처음엔 합의 이혼을 원했다.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었다. 7년이면 내 인생의 거의 10분의 1이에요. 법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제13부 증거. 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해외여행 사진의 위치 데이터. 그리고 지아가 나에게 보낸 문자들. 너 진짜 복 받았어. 민재 오빠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나? 나는 그 문장들을 출력했다. 재판정에 울려 퍼진 판사의 질문. 피고는 이 관계가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합니까?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아는 출석했다. 증인석에서 떨고 있었다. 판사는 물었다. 7년간 지속된 관계가 맞습니까? 정적. 네.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끝냈다. 제14부 판결. 위자료. 재산 분할 65%. 지아에게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 민재는 법정을 나가며 처음으로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대답했다. 7년이었어. 제15부 직장의 균열. 소문은 막을 수 없었다. 민재는 관리직이었다. 윤리 문제가 생기자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 출장비 일부가 사적 만남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권고사직. 그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7년 동안 지켜온 체면이 7개월 만에 무너졌다. 제16부 지하의 고립. 지하는 더 빨리 무너졌다. 공동 지인 모임에서 배제됐고 회사에서도 뒷말이 돌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남편이랑 7년이면 그건 실수가 아니지. 그녀는 나에게 한 번 더 연락했다. 우리 정말 끝이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끝은 그녀가 이미 선택했으니까. 제17부 예상 밖의 진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민재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지아 임신했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어진 문장. 지웠어. 4년 전에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한 생명까지 함께 묻어버렸다. 그 사실이 마지막 남은 감정까지 식게 했다. 제18부 완전한 종료. 나는 집을 정리했다. 이사, 번호 변경, SNS 삭제. 과거를 차단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정리였다. 민재는 끝까지 말했다. 그래도 난 너 사랑했어.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사랑은 선택이야. 7년이면 충분히 선택했어. 제19부 역전. 1년 후.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온라인 사업은 커졌고 나는 강의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제는 하나였다. 관계의 경계. 사람들은 물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요? 나는 대답했다. 버림받았다고 느낀 순간 나는 나를 선택했어요. 제20부 제외. 우연히 거리에서 지아를 마주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을 피하는 시선. 7년을 나눴던 사람 같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아니었다. 정리였다. 에필로그 7년의 각. 7년은 그들에게는 욕망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각성의 시간이었다. 나는 잃었다. 남편도 친구도. 대신 얻었다. 나를. 배신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기도 한다. 나는 부서졌고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세웠다.